우리 다음 주 수업 시간 중에 시험을 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학년 수업이니까 뭐 이제 컴포 1, 2 제가 진행했을 때는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우리는 한 교시에 몰아서 볼 겁니다. 그래서 90분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과연 9주차 자리에 시간을 올려놨을까? 올려놨네요. 그래서 우리 지금 3시 반부터 수업 시간인데 그 3시간 중에 90분을 볼 거고 일단 앞에 30분 적당히 띵까 먹고 4시부터 5시 반까지 90분 동안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관련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필기 시험이고 일단은 안내문 올려놓은 거 상으로 살짝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해두고 오늘은 과제 넘버1 드디어 미루고 미뤄서 오늘 이제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 그 GitHub 이렇게 로그인 해가지고 여러분 자동 완성 기능 활성화하면 우리가 오늘 작성할 그러니까 요 과제 넘버1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사실상 C++에서 내가 새로운 형식 우리 지금 구조체 정의 적고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오브젝트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아마도 준 필수적으로 항상 동등한 내용으로 적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동 완성 기능 활용하면 사실상 뭐 예를 들면 10분 안에 제출 가능을 띄워보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보면 자 여러분 지금 홈워크 1.zip 압축 파일 열어보시면 거기에 파일이 총 3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3개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본인의 비주얼 스튜디오에 프로젝트 하나 해가지고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과제를 같이 스타트 해보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오늘 수업 시간 중에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들이랑 같이 구경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인 만큼 여러분이 막 방황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시험 보잖아요. 오늘 내용까지가 시험 범위기는 해요. 달리 말하면 이 첫 번째 과제도 일단 시험 범위에 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번 과제에서 완전히 새로 등장하는 거는 사실상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 뒤에다가 적당히 뭐 설명하는 슬라이드 마련해 뒀으니까 그거 정도만 살짝 체크해 보고 다음 주 시험에 참여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과제 마감은 우리 이번 주가 8주차잖아요. 다음 주에 시험 보고 다다음 주에 어린이날이라서 우리 휴강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음 주 11주차 화요일 밤까지로 지금 정해뒀습니다. 5월 12일 밤까지. 그렇게 넉넉하게 돼 있으니까 영상 보고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그 친구 그래서 압축을 풀면 어딨냐? 이 친구잖아요. 홈워크 1.zip 다운로드 한 다음에 잠깐만 왜? 이 친구 선택해서 압축 푸시면 이렇게 파일이 3개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요거를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3개가 있고 원래 들어있던 main.cpp 날려도 되겠죠? 이 친구 불편하면 날리시고 그다음에 삭제 누르면 휴지통 가니까 이렇게 날려버리시면 되고 그래서 test main.cpp 그 다음에 홈워크 myheader.h 그 다음에 myinteger.h 이렇게 3개가 있을 겁니다. 일단 myinteger.h는 이 친구는 여전히 별표 쳐져 있는 그 우리 그 오브젝트들 생성자 호출, 파괴자 호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는 수식 계산할 때마다 카운트 해주는 그 친구고 이 친구는 여러분이 코드 잘 적었나 그래서 그 오브젝트들의 권리를 잘 지키고 있나를 추적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myheader.h에 여러분이 실제로 코드를 적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testmain.cpp는 여기 들어있는 코드는 사실은 구경할 필요 없기는 합니다. 여기서 새로 나오는 거는 후반부에 다시 등장한다. 우리 수업에서 정식으로 소개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코드들 잘 적었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들 그 다음에 잘 안 됐다 싶으면 여러분들한테 뭐 그럴싸한 안내 메시지들 출력하거나 아니면 컴파일 타임에 즉시 빨간 줄을 끄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myheader.h 메뉴에 있는 주석 읽어보시면 자 요번에는 우리가 과제를 3단계에 걸쳐서 3개
페이즈에 걸쳐 가지고 차근차근 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디벨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페이즈 0부터 스타트하고 페이즈 1, 페이즈 2 하나씩 올리면 다시 원래 잘 돌아가던 게 오류 메시지가 뜨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말로 적혀 있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 도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이거 대충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간 여유 있다라면 여기선 이제 덧셈과 관련한 거 여러분들 만들어 보라고 시킬 건데 그거 말고 뺄셈, 곱셈, 나눗셈 대충 만든 다음에 페이지를 -1로 놔두면 지금은 요 myheader.h 맨 밑에 요 테스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깔아놨어요. 요 중괄호 안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예를 들면 유리수 오브젝트 선언 적어갖고 도입하고 걔네들 갖고 놀고 하면서 창에 어떤 식으로 그 로그 메시지들이 출력되나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이 추가로 원한다라면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일단은 안배를 해놨습니다. 저 친구는 일단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고 뭐 그렇긴 한데 유리수 이전에도 구경해 봤지만 곱하기보다 더하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한번 해봤다. 그거에 부호만 살짝 바꾸면 이제 빼기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곱하기랑 나누기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뭐 그냥 했다라고 치고 넘어가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까지 지금 구도를 잡아둔 상태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시도해 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거 주석 살짝 구경해 둔 채로 앞에 띄워놓은 채로 슬라이드 돌아가지고 좀 더 정식으로 소개를 하면 자 요전에도 우리 본 적 있는 요 유리수 레이셔널 넘버 구조체 정의했다가 이런저런 기능들을 3번에 걸쳐서 추가를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0 지금 첫 번째 페이지는 오브젝트 생성 및 파괴를 하기 위한 그 이제 기본 생성자 인트값 하나 받는 거 인트값 2개 받는 거 2개 받는 건 분자 분모 각각 받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파괴자 정의 디스트럭터 정의 적는 것까지 하면 페이지 0는 통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그 생성자 정의 첫 줄 잘 적어야 된다. 그 정도만 신경 쓰면 여간에서는 바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통과되면 이제 그 페이지 값을 올려갖고 계속 진행해 주세요라고 마지막에 출력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실패했다라면은 적절한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아무튼 그 포함 관계 생각해서 요 레이셔널 넘버 오브젝트 하나에는 분자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랑 분모 오브젝트랑 있단 말이에요. 생성자 정의에서는 그 두 멤버 오브젝트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를 적는 게 여러분 목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페이즈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그 복사 어쩌구랑 이동 어쩌구 그래서 우리가 선택지 그러니까 인수의 형식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냥 형식으로 할 거냐 일반 형식으로 할 거냐 앰퍼샌드 하나를 붙일 거냐 컨스트 앰퍼샌드에서 컨스트 레퍼런스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알밸류 레퍼런스 앰퍼샌드 2개를 찍어 놓을 거냐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다르다. 그 오브젝트의 소유랑 관련한 내지는 그 오브젝트를 내가 변경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제약이 들어간다든가와 같은 그쪽을 우리가 살짝 건드려 봤고 그래서 복사 원본이랑 동등한 내용물이 되게끔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 여기 그 오브젝트 원래 들어있었던 원본 오브젝트에 들어있었던 뭔가를 뜯어가지고 새 거를 만든다 그런 느낌이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소유권이 애매한다라든가 명시적으로 양도를 받았다라든가 할 때 그래서 그 두 가지랑 관련한 생성자 정의랑 우리가 오늘 어쩌면 처음으로 는 연산자에 대한 연산자 정의를 같이 한번 적어 볼 겁니다. 자, 는 연산자 자 여러분 요거 C 수업에도 그랬겠지만 우리가 코드 짤 때 는 글자를 엄청나게 자주 적는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를 들면 C 동네에서 프린트F 스캔F 주식 적을 때 걔네들도 결국은 나 대신 는 수식을 계산해 주는 친구들이었다. 와 같이 지난 학기에 소개를 했어요. 심지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파이썬 같은 경우 우리 컴포1에서 배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는이 연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별개의 문장 할당문,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라고 우리가 별개로 친다라고까지 강조를 해놓고 넘어온 친구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요 새로운 구조체 정의 적을 때 이런 레이셔널 넘버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른 레이셔널 넘버 오브젝트에다가 때려 박는 방법
같은 느낌으로 요 는 연산자에 대한 연산자 정의를 적어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두 가지를 챙겨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원본을 건드리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는 수식이면 결국 좌항이랑 우항이 있는 거잖아요. 우항 오브젝트랑 동등한 느낌이 되게끔 좌항 오브젝트에 복사해서 담는 방법. 그럼 이제 복사 는 연산자라 말할 수 있어요. 반면 이제 우항 오브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걔네들을 뜯어다가 좌항 오브젝트에다 심어두는 거는 이제 이동 는 연산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 개를 여러분이 이동 생성자, 복사 생성자 정의랑 같이 해두시면 페이즈 1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즈 2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유리수 오브젝트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우리 이전에 살짝 만들어 본 적 있는 통분이라든가 더하기 연산자, 더하기 는 연산자,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 그 다음에 뿔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연산자에 대한 연산자 정의를 적으시면 제출 가능을 띄워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대충 한 다음에 컴파일하고 실행했을 때 모든 테스트 다 성공하는 거 확인하고 마지막에 제출 가능 느낌표 출력되는 거 확인하면 성공입니다. 거기까지 테스트하는 내용이 지금 테스트 main.cpp 안에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안 쓰고 예를 들면 뭐 그 맥에서 VS 코드라든가 쓰는 친구들은 여기 지금 .cpp 파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테스트 main.cpp 하나만 붙잡고 컴파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샵 인클루드 해가지고 내가 적은 .h 파일 내용 포함해가지고 컴파일을 돌려줄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렇게 지금 우리 myinteger.h랑 test main.cpp는 우리가 고칠 필요가 없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세 개 파일 모아갖고 압축한 다음에 우리 사이버 캠퍼스 지금 8주차 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나중에 채점할 때 여러분의 .h 파일 myheader.h랑 제가 들고 있었던 원본 다른 두 개 파일이랑 합쳐가지고 컴파일 했을 때 제대로 잘 동작해야 되니까 다른 두 개 파일을 일단은 손을 대지 않는다라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과제니까 기한도 지금 넉넉하게 잡아놨고 아무튼 제출 가능 뜨면 여러분이 어떻게 코드를 짰냐를 막론하고 무조건 100점으로 드릴 예정이니까 기한 안에 내시기만 하면 그렇게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주의할 점을 먼저 짚어보면, 자 봐봐요. 우리 생성자 정의 적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그래 일단은 일반적인 프로젝트 살짝 들고 와가지고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으니까 지난주 예시 코드 꺼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같은 상황에서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런 느낌으로 생성자 정의 적을 때 그 첫 줄 적고 콜론 한 다음에 멤버 이름 적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수식 하나 적고와 같이 접근을 했단 말이죠.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얘가 뭐냐? 자, 요것만 딸랑 놓고 보면 얘는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로컬 변수 선언 한번 적어 볼게요. 넘버는 예를 들면 0 같은 느낌으로 지금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봐봐요. 지금 스페시파이어, 데클러레이터, 이니셜라이저 딱 예쁜 머리 가슴배 선언이잖아요. 요 위에다가 콜론 찍고, 그러니까 생성자 정의 첫 줄에 콜론 찍고 멤버 이름 적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게 마치 일반적인 선언에 그 데클러레이터 뒤에다가 이니셜라이저 붙이는 거랑 동등한 효과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넘버라는 인트 오브젝트를 새로 여기서 생성을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인트 값 0을 담아가지고 생성하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적어놨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는 봐봐요. 우리 예전에 const를 구경해 본 적이 있잖아요. const specifier를 붙이면 얘가 뭐가 안 되는 거냐? 나중에 넘버 값을 변경하는 게 막힌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const를 붙이면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값을 담는 거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얘가 아무리 const가 붙어 있어도 맨 처음에 3을 담고 스타트한다. 맨 처음에 0을 담고 스타트한다. 아니면
맨 처음에 여기에 포함되는 넘버 오브젝트에다가 인수로 받은 값을 담고 스타트를 한다와 같이 이니셜라이즈, 그 오브젝트에 대한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밖에 값을 담을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나중에 변경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이 둘을 지금 살짝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넘버는 3 하는 거랑 이니셜라이저 부분에서 여기다가 3 적어 놓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페이즈 제로에서 특히나 과제 통과를 하시려면, 테스트에 통과를 하시려면 이 부분을 지금 살짝 다시 한번 신경을 써 두시면 좋겠습니다. 생성자 정의 적을 때 첫 줄에다 콜론 찍고 멤버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읊어가면서 걔네에 대해서 그 포함되는 멤버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자동 완성 당하면 자동으로 해줄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수동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컴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분자 분모 둘 다 이니셜라이즈 잘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걔네들 컴마 해가지고 멤버 이름 적고 이니셜라이저 붙여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첫 번째로 챙길 만한 거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국선 어쩌고 저쩌고, 국선 기본 생성자, 국선 복사 생성자, 국선 이동 생성자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살짝 읊어봤는데 그 복사 생성자랑 이동 생성자, 그 다음에 각각의 연산자들, 그러니까 는 연산자 더하기 는 연산자 이런 애들은 그 인수 형식 내지는 리턴 형식이 딱 고정돼 있어요. C++ 세상에서 이렇게 코드 짜야 된다라고 약속해 놓은 그대로 적어야지 정상적인 복사 생성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복사 생성자를 적고 싶다 하면 이 친구가 이제 자동 완성해 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적으셔야 복사 생성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긴 지금 S 구조체에 대한 복사 생성자잖아요. 그러면 그 S에 대한 const reference 하나를 받는 버전으로 생성자 정의를 해야 얘가 복사 생성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const는 붙였는데 ampersand는 안 붙였다. 또는 ampersand는 붙였는데 const를 안 붙였다. 얘네는 그러면 그냥 단순히 L-value reference 받는 일반적인 생성자지 복사 생성자로 인정받지는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살짝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동 생성자 한번 볼까요? 이동 생성자는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ampersand 2개 R-value reference 받는 버전. 그래서 이 친구는 해야 되는 게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myInteger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std: move 호출식을 써서 진행하도록 짜셔야 될 겁니다. 여기 지금 빨간 줄인데 요거는 우리 여러분 지금 헤더 과제 넘버원 할 때는 미리 샵 인클루드 헤더 파일 잘 해놨으니까 그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잘 해놨겠지? 그쪽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동 생성자는 R-value reference 받는 버전, 복사 생성자는 const reference 받는 버전으로 여러분이 마련을 해두셔야 이 테스트용 코드가 인정을 하고 C++ 컴파일러도 그렇게 해놔야 아 그래 좋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국선 이동 생성자 복사 생성자를 마련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요거 말고도 다른 연산자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다음 주 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직도 절반이 남았습니다. 기말고사 때까지. 그리고 요 C++ 동네는 여러분이 외워갖고 쳐야 된다까지는 아닌데 항상 동등하게 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귀찮은 사람들이 이제 막 파이썬 좋아요, 자바 좋아요 막 이러고 앉아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거 하나하나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게 const reference냐 R-value reference냐 그런 거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긴 한데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쓴다라면 여러분이 귀찮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요 GitHub라든가 그거 연동하지 않은 친구들은 요거 연동해 두시면 저 지금 요 과제 만드느라 열심히 자동 완성 당했는데도 지금 5%밖에 안 썼단 말이죠. 그 학교 메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스튜던트 education 어쩌고 저쩌고 등록해 두시면
사실상 여러분이 예를 들면 20학점 전체를 비주얼 스튜디오를 쓴다 하더라도 거의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크레딧을 주니까 이걸 활용해서 요번 과제 남반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동생 성자 말고 복사, 는, 연산자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오퍼레이터, 는 이러면 자동 완성 해줄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S 하고 그렇지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주석으로 표기해 두면 요 C++ 동네 복사는 연산자에 대한 연산자 정의를 적기 위한 전반적인 구도를 다 잡아줄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분자 분모 유리수가 아니라 그냥 넘버 하나 담는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내용물까지 지금 채워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웨셔널 넘버 구조체 정의 같은 경우는 분자 분모라고 적어놨단 말이죠. 이 친구가 또 한국말을 그럭저럭 알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은 이상 그 친구가 적절하게 분자는 분자 복사하고 분모 복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요 웨셔널 넘버용 복사는 연산자에 대한 정의를 잘 적어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는 연산자 볼까요? 이동는 연산자 한 다음에 S 한 다음에 좀 기다리면 이런 느낌으로 자동으로 적어준다 이겁니다. 지금 주석까지 열심히 적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이 자동 완성 한번 딸깍 해보고 그 다음에 컨트롤 F5 눌러가지고 이게 테스트를 통과하냐 그렇지 않냐 테스트에 통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살짝 돌아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 친구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와 같은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팅 기능 옆에 있으니까 이거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이 진행하신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봐봐요. 복사는 연산자, 이동는 연산자는 둘 다 그래 복사니까 인수는 컨스트 레퍼런스, 이동이니까 인수는 알밸류 레퍼런스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멤버 버전이니까 인수를 하나만 받을 거예요. 내가 저항이고 우항을 누구로 가져갈 거냐를 정한다 봐주시면 돼요. 달리 말하면 이 복사는 연산자, 이동는 연산자는 멤버 버전은 나한테 저걸 담는 거예요. 인수로 받은 거에 사본이 나 자신이 되게끔. 그래서 넘버 값 땡겨서 담고 등등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리턴 형식이 지금 보시면 둘 다 L-value 레퍼런스, 그냥 일반적인 레퍼런스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C랑 C++랑 여기가 살짝 다르기는 한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int x는 3 한다 칩시다. 그 다음에 만약에 while x는 x-1 하고 그 다음에 샵 인클루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지금 while문 조건식에 는 수식을 넣어놨어요. 자, 는 수식도 결국 수식이잖아요.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지금 x에 3 남고 스타트를 해요. x는 x-1 하면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저거 조건식 계산하면 x에는 2가 담기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저 는 수식 자체의 계산 결과값은 뭐가 나와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봐봐요. 지금 이게 뭔가 더하기 빼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는 수식 자체는. 그럼 이제 좌항이 튀어나오거나 우항이 튀어나오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는 수식은 결과적으로 담으면 그러면 x에 그러니까 좌항 계산 결과값이 결국은 우항 계산 결과값이 되게끔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값이 담겨 있을 그 x 오브젝트 자체가 튀어나온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실행하면 이 친구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동작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x에 3 담고 스타트를 해요. 그 다음에 조건식 계산하면 이번 조건식 계산 결과값은 2가 됩니다. 그러면서 x에 2가 담겨있게 되는 거예요. 1 빼서 담은 그 x 자체가 계산 결과값, 이번 리턴 오브젝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는 수식 계산 결과로서.
그럼 이제 2는 0이 아니니까 true에 준하는 거죠. 따라서 x에 2가 담겨있는 채로 내용물 실행 한번 합니다. x에 1 담겨있는 채로 내용물 실행 한번 해요. 거기까지 하면 x에 0이 담겨있게 되고 따라서 는수식 계산 결과값은 결과적으로 0이 됩니다.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물 실행이 while문 실행이 끝나서 탈출을 한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는 연산자 정의도 이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좌항 그 자체가 튀어나오도록 여러분이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복사 는 연산자랑 이동 는 연산자에서 여기서 앰퍼샌드를 여러분이 빼는 게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 봐봐요. 리턴 형식이 레퍼런스인 거랑 리턴 형식이 그냥 오브젝트 그 자체인 거랑은 결국은 이런 차이입니다. 내가 리턴할 때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줄 거다. 면은 그때는 앰퍼샌드 붙이면 안 돼요. 근데 리턴할 때 이미 존재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줄 거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을 거다. 라면은 여기다가 L-value 레퍼런스를 붙인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는수식 같은 경우는 계산 결과 좌항 그 자체가 튀어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좌항의 사본을 넘길 것이냐, 복사해서 넘길 것이냐, 아니면 그 좌항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를 넘겨서 저 사람의 메모리 지금 좌항 자리에 있는 걸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할 것이냐의 문제니까 요 는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앰퍼샌드를 붙여서 L-value 레퍼런스로 이렇게 던져준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해당, 자 지금 멤버 버전이니까 나 자신에 해당하는 좌항 오브젝트를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요 this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별표를 찍어서 형식을 별 포인터 형식이 아니라 오브젝트 형식이 되게끔 별 this 해가지고 넘겨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수식의 형식만 따지고 들어가면 this 자체는 S별 형식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제할 때는 유리수 별 형식이겠죠? 걷다가 별 붙이면 아무튼 유리수 형식, L-밸류 수식이 정상적으로 완성이 될 거니까 그거를 리턴문에 수식으로서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그에 대한 L-밸류 레퍼런스를 던져주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자, 우린 유리수니까 분자 분모 갖고 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그래,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요거를 비슷한 거를 어디서 만들어 놨냐? 우리 스트링 형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C++에는. 그래서 이 친구 std:: 스트링 예를 들면 str hello 해가지고 해놨다 칩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파이썬의 str 형식처럼 C의 C++의 스트링 형식도 더하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덧셈이 가능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덧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str 값을 출력한다 칩시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str hello 한 다음에 덧셈을 한 다음에 str 출력한다. 그럼 얘 뭐가 출력되겠어요? 자,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3 한 글자를 들고 간다 칩시다. 그러면 덧셈을 했어요. 이러면 3이 몇 개가 출력될까요? 이거 실행하면 당연히 하나가 출력됩니다. 왜냐? 지금 예를 들면 3이랑 5랑 더하면 8이 새로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덧셈을 한다라고 해서 3이라는 오브젝트, 5라는 오브젝트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덧셈을 한다고 좌항, 우항을 건드리진 않습니다. 이 덧셈은 지금 봐봐요. 3 한 글자랑 3 한 글자를 더하는 겁니다. 파이썬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3, 3 두 글자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3, 3 두 글자짜리 새로운 스트링 오브젝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덧셈을 한다 그래서 좌항, 우항이 변경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스트링 result를 이렇게 덧셈 결과를 이렇게 담아둔다라고 하면 str은 지금 3 한 글자겠지만 result는
덧셈 결과에 해당하는 걸 담은 거니까 두 글자가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걸 토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더하기 연산자는 좌항, 우항은 변경하지 않아요. 그 덧셈의 결과는 새로운 오브젝트여야 됩니다. 왜냐? 좌항도 바꾸면 안 되고 우항도 바꾸면 안 되는데 아무튼 덧셈 결과 두 글자들 합한 거에 해당하는 거를 리턴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L-value 레퍼런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더하기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이 2항 더하기 연산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턴 형식이 앰퍼샌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새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 완성 당한다라면 이 GitHub 친구가 자동으로 그걸 잡아줄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여러분 느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 좌항, 우항 걔네들의 컨스트가 붙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 친구가 자동으로 신경을 써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살짝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면 이제 얘는 좀 의미가 다르죠. str 더하기는 str을 한다 칩시다. 얘 같은 경우는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얘는 지금 더해서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덧셈 결과는 결국은 좌항에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33 두 글자짜리가 담겨 있는 좌항 오브젝트를 그대로 리턴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리턴 형식이 스트링도 아마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얘는 L-value reference를 리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더하기 는 이니까 str이 332 된 채로 이 수식 자체의 계산 결과 값은 좌항 오브젝트 그 자체 str 오브젝트가 나온다 봐주시면 돼요. L-value reference를 리턴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이 스트링 형식은 이게 안 되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넘버는 3 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더하기 넘버랑 넘버 더하기 더하기랑은 생각해 봅시다.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봐봐요. 더하기 넘버 얘는 결국은 넘버 더하기 는 1이랑 동치잖아요. 그렇죠? 지금 3 담겨 있으니까 요 수식 계산하면 넘버에는 4가 담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수식 자체 더하기 수식 계산 결과값 자체는 4가 나와야 돼요. 달리 말하면 얘는 그러니까 왼쪽에 더하기 한 거는 더하기 하고 리턴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얘는 그냥 넘버 오브젝트 그대로 리턴해도 됩니다. L-value reference를 써도 돼요. 반면 아래 거는 좀 느낌이 달라요. 얘는 자 위에 거 없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수식 계산하면 결론적으로는 넘버 값은 4가 돼야 됩니다. 넘버엔 4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얘는 계산 결과 값은 덧셈 전에 넘버에 담겨 있었던 바로 그 값을 넘겨줘야 돼요.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지금 오브젝트 하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넘버에는 4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3이 아니라. 근데 리턴할 때는 3, 원래 값이 담겨있던 오브젝트를 리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별 수 없이 새 거 하나 만들어서 복사 생성자로 만들 수 있겠죠. 넘버의 4번 하나 만들고 원본을 뿔뿔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번을 리턴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짜시게 될 거예요. 얘도 역시나 C++ 동네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패턴이니까 우리 자동 완성 잘 해줄 겁니다. 우린 분자 분모 쓸 거잖아요. 분자에다가 분모 값을 더하면 더하기 1 하는 느낌이 되겠죠. 예를 들면 4분의 3이었다. 뿔뿔하면 4분의 7 되면 되는 거잖아요. 4분의 4만큼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서 잘 짜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이 신경 써서 리턴 형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생각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지금 보시면 페이즈 2 요 주석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오퍼레이터 더하기가 두 가지 에디션이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더하기 하는 거 하나는 오른쪽에 더하기 하는 거입니다. 걔네 둘 다 단항 연산자예요. 맞죠? 뿔뿔 넘버 뿔뿔 둘 다 넘버라는 항 하나만 받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걔네 둘을 인수로 구분할 수 없다 보니까 C++ 동네에서는 그 넘버 뿔뿔에 해당하는 뒤에다가 더하기 붙이는 거는 인수를 하나를 더 받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외워서 써야 됩니다. C++ 동네에서. 뭐 전위, 후위, 더하기 연산자 내지는 프리 인크리먼트, 포스트 인크리먼트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자동 완성으로 극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뿔뿔까지 진행하시면 자, 요 뿔뿔은 결과적으로 더하기 는을 써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하기 연산자도 더하기 는을 써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더하기 는 그걸 하기 전에 일단 통분부터 만든 다음에 살짝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분은 다들 알죠? 그 분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 맞나? 최대 공약수가 맞는 것 같아요. 분자 분모를 각각 이 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가지고 다시 담아두면 그게 통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 정도까지 신경 쓰시면 큰 문제 없이 제출 가능을 띄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산자들 리턴 형식이 일반 형식인지 레퍼런스 형식인지를 그 연산자가 최종적으로 새거 그러니까 그 리턴 값이 담긴 새로운 오브젝트를 리턴해야 되냐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애냐 좌항 오브젝트 그대로 리턴해도 그게 는 수식의 계산 결과값 더하기 는 수식의 계산 결과값 예를 들면 더하기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부적절한 리턴 값을 담아두기 위한 새로운 오브젝트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리턴 형식에 앰퍼샌드를 붙이냐 안 붙이냐가 그때그때 다르게 결정된다는 거.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봐봐요. 우리 지금 인수 형식에 앰퍼샌드 붙이냐 안 붙이냐를 맨 처음에 시도했던 이유가 그 매번 덧셈 할 때마다 부적절한 사상자 죽고 살고 했다 이거예요. 그게 싫다 이겁니다. 왜냐? 걔네들 한 명 한 명이 어엿한 오브젝트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C++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친구들의 인권입니다. 그 친구들의 인권, 뭐 다른 거 잘 지켜줘야겠지만 뭐 잘 죽을 권리, 그 다음에 뭐 형식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그런 것도 잘 챙겨줘야 되겠지만 뭐 그것만큼이나 좋은 게 중간중간 불필요한 오브젝트 만들고 지우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만들고 지우고 하는 게 다 비용이니까요. 그런 걸 잘 챙겨줘서 잘 만들고 잘 지워야 하도록 생성자, 파괴자 정의 잘 적어야 하다 보니까 아예 필요 없으면 안 만들도록 하는 게 제일 낫겠구나. 오와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테스트를 하게끔 지금 첫 번째 과제는 마련돼 있으니까 자동 완성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짝 코드 작성해 보시고 이렇게까지 내용을 짤 필요 있냐? 딱 진행해 보고 확실히 그게 나은 것 같네와 같이 여러분이 느껴보시는 느낌으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 설명드리고 이게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지금 우리가 설명을 시작한 지 약 40분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요 지금 .cpp 파일이라든가 그 testmain.cpp라든가 그런 데는 막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들도 들어있기는 해요. 걔네들은 일단은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그 지금 얘기했던 const reference나 r-value reference 요런 애들 그다음에 연산자 정의 요런 애들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소유 얘기하면서 오버로드 얘기하면서 살짝 등장했었던 거니까 걔네들 복습하는 용도로 살짝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것만큼 중요한 거 이제는 여러분 슬슬 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업그레이드를 할 활성화를 할 액티베이션을 할 시기가 이제는 왔습니다. 후반부 가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회원 가입하면 그 실제로 발동하기까지 3일인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 감안해서 이번 주에 살짝 챙겨놓고 같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려놓고 뭐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 오늘 오전에 이제 패턴 인식 수업 듣는 우리 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일단 시험 잘 본 다음에 돌아와서 살짝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생각해 보니까 패턴 인식 이번 주 오늘 아침에 패턴 인식 수업 하던데 그쪽은 시험을 지난주에 봤을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볼까? 아무튼 그래요.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고 자 여러분 그러면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준비 다 되면 슬슬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페이즈 제로는 별거 없으니까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우리의 기터브 친구가 얼마나 우리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자 지금 나중에 여러분 페이즈 제로 지금 돼 있잖아요. 요 19번째 줄 요걸 이제 1로 바꾼 다음에 컴파일 시도하고 2로 바꾼 다음에 컴파일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0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스타트 할 거고 그다음에 testmain.cpp 지금 보시면 막 이런저런 거 있는데 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즉시 컨트롤 F4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 기본 생성자 테스트 실패
새 object의 분모가 0입니다. 적어도 분모는 0이 아니게끔 이니셜라이저를 적어주세요와 같이 우리한테 뭔가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지금 봐봐요. myHeader.h 조금만 스크롤 내리면 여기에 지금 레이셔널 넘버 구조치 정의가 있어요. 여긴 지금 생성자 정의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국선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 갖고 테스트를 진행한 거예요. 걔는 당연히 분자도 0으로 분모도 0으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값이 담겨 있는 채로 이니셜라이즈를 한 채로 스타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국선 기본 생성자는 0분의 0을 만들어 주는데 수학 동네에서 유리수는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테스트부터 지금 개 털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부터 우리가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법한 세 가지 연산자들에 대한 연산자 정의를 미리 적어놨습니다. 얘네는 일단 확실히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넣는 연산자 그 다음에 요거는 봐봐요. 지금 보통 우주선 연산자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를 한번 만들어 두면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도 보통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물만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쓰시게 될 겁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밑에 있는 요 친구 어쩌고 하는 얘도 지금 우리가 맨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도입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C++ 20 표준부터는 이렇게 넣는 연산자 정의를 적어두면 알아서 느낌표 는 수식을 적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친구를 쓴 걸로 컴파일을 해줘요. 마지막에 true, false만 뒤집어서 다 가져가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니까 여러분이 일단 요렇게 3개 정도는 내가 나중에 구조체 정의 같은 거 적을 때 복붙해가지고 내용을 살짝 고쳐서 도입해두면 편하게 다룰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페이지 제로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기본 생성자 인수 연계 받는 버전 해갖고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자동 완성 해주는 친구도 레이셔널 넘버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당히 탭만 하면 알아서 지금 당장 우리가 적어야 되는 걸 채워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인수 연계받는 버전은 일단은 아무튼 여러분이 직접 분자에 뭐 집어넣고 분모에 뭐 집어넣고 스타트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저쪽 메인 코드 짜는 사람 테스터 쪽에서 결정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임의로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아무튼 보통 이제 숫자다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0인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국선 기본 생성자도 0으로 지금 이니셜라이즈 해줬던 거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게 분수에 해당하는 유리수에 해당하는 친구다 보니까 분모는 0이 아닌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 컴퓨터쟁이들 숫자 그렇게 많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을 밀어 넣어놨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분의 0 결과적으로 0인 거죠. 가 되게끔 요 첫 줄에다가 이니셜라이저를 붙여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기본 생성자는 지금 깔끔하게 정의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요거 말고 저 사람이 숫자를 인트 값을 하나만 지정했을 때 인트 값을 2개를 지정했을 때에 대한 생성자 정의를 여러분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인트 값 하나를 받는 생성자 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뭔가 과잉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요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 값 하나 받는 버전 분자 그러니까 저 사람이 3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1분의 3 해서 결과적으로 진짜로 숫자 3을 의미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여기서는 분자는 저 사람이 고른 숫자 그다음에 분모는 1로 곱셈의 항동원인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고른 숫자에 해당하는 유리수 값이 되게끔 유리수 오브젝트가 되게끔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인트 값 2개를 받는 생성자 하면 이런 식으로 저 사람한테 분자 분모를 둘 다 받는 게 되겠죠. 3,5 하면 5분의 3이 되게끔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용물만 고친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걸 순서대로 차근차근 내가 주석으로 뭐 할 거다 적어놓고 엔터 조금 치고 기다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가 적절한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남들 코드 짜는 그런 흐름을 내가 타고 진행을 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을 나랑 비슷하게, 지금의 나랑 비슷하게 그런 흐름에 편승해서 학습을 해온 온갖 인공지능 기계 머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맨 땅에서 유리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마무리에 해당하는 파괴자 정의를 가져갈 수 있겠죠. 사실 이 친구가 지금 맨 위에 꼭대기에다 적어놓은 주석을 읽고 지금 우리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우리한테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괴자 정의 이런 식으로 첫 줄 적을 수 있는 거 우리 구경해 봤고, 그다음에 이 친구 사실은 할 게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따로 내용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뭔가 집어넣으면 통과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중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놨지만 우리 이전에 본 것처럼 레이셔널 넘버 오브젝트를 파괴할 때는 이 중괄호 내용을 실행하고 그 뒤에 이어서 분자를 파괴하고 분모를 파괴를 할 거예요. 아마도 반대 순서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두 포함되어 있던 오브젝트들의 파괴를 연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레이셔널 넘버 오브젝트 하나 만들면 마인티저 오브젝트 2개 만들었다와 같이 우리 눈에 딱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2개 파괴했다라고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컨트롤 F4 눌러갖고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행하시면 이제 아까 전에 걸리적거렸던 그 기본 생성자 테스트가 성공하고 나머지도 잘 성공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트값 하나 받는 거 3 집어넣고 돌렸나 봐요. 그래서 1분의 3 한 다음에 분모 파괴해서 1 파괴되고 3 파괴되고 성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값 2개 3이랑 5 밀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의 3 만들고 분모 파괴하고 분자 파괴하고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괴자 테스트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페이즈 제로는 통과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이니셜라이저를 붙이지 않고 진행하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네, 인트값 하나 받는 버전으로 합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적고 예를 들면 분자는 밸류, 분모는 1과 같은 느낌으로 중괄호 안에다가 는 수식을 적어가면서 접근을 했다라면 얘는 조금 슬프게도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꼭 이니셜라이즈를 해주세요. 는 수식을 하는 건 변경을 하는 거니까 살짝 다르게 가져가 주세요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출력도 다르게 나옵니다. 오브젝트들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뭐랑 똑같냐? 맨 처음에 분자에 0 담고 분모에 0 담은 채로 달리 말하면 얘네들 다 기본 생성자를 써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을 담는, 그래서 2번 라이트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실패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거랑 저거는 느낌이 아예 다르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기터브 친구가 맨 처음에 는 수식 해가지고 중괄호 안에다가 내용을 적어줬다 하더라도 근데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친구 myinteger.h도 열어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하게끔 이 부분만 살짝 신경 쓰면 페이즈 제로 통과하는 건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생성자 정의할 때 이 부분 엄청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자, 일단 거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페이즈 제로는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즈 1으로 바꾼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시면 돼요. 페이즈 1으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시면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전히 지금 뭔가 복사 생성자 테스트는 성공했어요. 복사 생성자 테스트,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직접 생성자 정의를 적은 게 아니니까 국선 복사 생성자를 써서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한 겁니다. 걔는 그냥 국선을 써도 그게 상관없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동 생성자 테스트가 지금 실패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std:: move 꼭 써야 됩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강제를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myInteger 오브젝트는 그렇게 양도를 해가면서 이동을 시켜가면서 진행해야지만 정상 동작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일단은 자, 여긴 지금 복사랑 이동 관련한 기능을 추가를 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국선 버전은 완벽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생성자 정의 2개랑 는 연산자 정의 2개를 해야 돼요. 자,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복사 생성자 정의를 한번 적어봅시다. 복사 생성자 해갖고 그 다음에 이름 적당히 적어주면 발동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엔터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얘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복사 생성자로 인정받으려면 인수는 하나 받아야 되고 그 인수의 형식은 const reference면 됩니다. 동일한 형식에 대한 레이셔널 넘버에 대한. 그 다음에 지금 분자 오브젝트는 저 친구 분자 들고 가서 분모 오브젝트는 저 친구 분모 들고 가서 와 같은 느낌으로 분자 오브젝트에 대한 복사 생성자 호출하고 분모 오브젝트에 대한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밀어넣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서는 여전히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얘가 지금 국선 복사 생성자랑 동등한 느낌으로 진행했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생성자 자동 완성해줘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 이걸 먼저 할게요. 자 지금 복사 생성자 정의를 적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이 친구가 빌드 성공하네. 그러면 이동 생성자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이동 생성자 해갖고 그러면 적당히 이름 적어주면 발동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가 깔끔하게 적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밸류 레퍼런스 버전으로 잘 해주는 것 같고 지금 과잉 친절 베풀려고 그랬어요. 이 친구. 해줘.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지금 보시면 알밸류 레퍼런스 버전이고 그 다음에 뭔가 뒤에 no except라는 게 붙기는 한데 얘도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얘는 그냥 붙여둘게요. 그 다음에 뭐 분자에다가 지금 보시면 얻어점 분자 똑같잖아요. 근데 저 친구 거를 내가 뜯어오겠다. 양도해서 쓰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해둔 거예요. 분모도 마찬가지로 저 친구 분모를 뜯어와가지고 내 걸로 쓰겠다와 같이 지금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복사 는 연산자 하면 위에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는 연산자니까 아까 우리 확인했듯이 리턴 형식은 L-value reference여도 돼요. 나 자신 this 오브젝트를 리턴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거랑 관련한 코드 지금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봐봐요. 좌항이랑 우항을 동일한 걸 밀어 넣었을 때는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끔 그런 느낌의 약간 과잉 친절에 해당하는 분기 흐름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인수 형식 복사 는 연산자니까 const reference 하나를 받아요. 그래서 내 목표는 내 분자에 는을 하는 거예요. 내 분모에 는을 하는 겁니다. 모든 멤버 오브젝트에 는 연산자 해갖고 는 수식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만 복사 는을 하게끔 구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 는 연산자 지금 보시면 other는 지금 const reference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other라는 이름을 쓰면 분자도 분모도 다 const가 붙어있는 셈이에요. 얘네 둘 다. 왜냐? 그 전체를 내가 변경할 수 없는 const가 묻어 있으니까 그 전체 부분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멤버 오브젝트들도 당연히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는은 지금 보시다시피 청록색으로 빛나고 있고 둘 다 적절한 버전. 풀티 보여줘. 쉽지가 않군요. 적절한 버전, 마인티저용 복사 는 연산자를 호출할 예정임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봐봐요. 내 새로운 형식, 오브젝트를 복사하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한다라고 치면 그 복사 결과에 해당하는 새 거를 만드는 거랑 기존 거를 사본이 되게끔 바꾸는 거, 변경하는 거랑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이동 쪽도 마찬가지고 그럼 합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이 동네 인지상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친구가 또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이동 는 연산자 정의를 지금 적어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거랑 다를 바가 없죠. 다만 이제 인수 형식이 알밸류 레퍼런스인 거.
그 다음에 요 other 분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 move 괄호 닫고로 묶어가지고 저 친구 거를 뜯어서 내 분자에 담는다. 저 친구 걸 뜯어서 내 분모에 담는다. 와 같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역시나 알벨로 레퍼런스 받는, 그러니까 마인티저 기준으로 이동 는 연산자가 다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무부 만약에 호출식 적지 않는다라면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통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전체 유리수 덩어리 단위로 이동을 하겠다라 마음 먹었다라면 당연히 분자를 이동시키고 분모를 이동시키는 거다라고 여러분은 당연하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지금 옮기려는데 부분을 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걔네들을 뜯어오는 게 내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무보 출식 집어넣는다라는 것만 신경 쓰면 일단은 이 유리수 오브젝트에 대해서, 유리수 형식에 대해서는 복사랑 이동을 크게 걱정 없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 는 연산자는 마지막에 좌항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레퍼런스를 리턴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x는 3이라는 는 수식 계산하면 3 나오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걔가 수식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결과가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되는데 C++ 동네에서는 그럴 때 x는 3 했을 때 x 자신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구성하면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멤버 버전이니까 그게 this인데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this는 별 형식이니까 걷다가 별 찍어서 rational number 형식 수식을 적으시면 알아서 앱el 레퍼런스를 리턴을 해줄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페이즈 1을 통과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동 생성자, 복사 생성자 한번 볼까요? 이동 생성자 보시면 지금 5분의 3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동 생성자를 써서 5분의 3을 새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동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동 시켜서 이제 빈 껍데기만 남은 친구들이 마지막에 파괴가 되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다 이겁니다. 마인티저 그 다음에 그걸 재료로 만든 레이셔널 넘버는 이렇게 등장하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도 지금 복사는 연산자 각각에 대해서 호출됐고 그 다음에 이동는 연산자 할 때는 그 마인티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동는 연산자가 호출됐다라는 게 여러분 눈에 밟힐 거예요. 그걸 발동시키는 방법 아까 봤던 무브 호출식으로 잘 양도하게끔 덮어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우리 기계 친구가 잘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걸 살짝 맛보기로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두고 아마 여기서 수학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은 통분일 겁니다. 페이즈 2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 통분은 이제 분자랑 분모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갖고 나누는 거란 말이죠. 그걸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건데 저라면 귀찮아서 딸깍으로 맡길 것 같긴 하지만 그거랑 이제 더하기 는 연산자, 더하기 연산자, 더하기 등등 진행하는 거를 여러분이 살짝 가져가 주시면 페이즈 2도 무리 없이 통과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덧셈 결과, 덧셈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통분하고 등등을 살짝 진행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살짝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친구 제가 오늘 아침에 테스트 해본 바로는 통분도 자동으로 해주긴 했어요. 그리고 뭐 그거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미적이 아니니까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 비밀로 삼을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쭉 진행했고 그 상태에서 페이지를 2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하면 우리 지금 요 기터브 친구도 지금 위에 주석에 적어 놓은 순서대로 이 사람이 진행한다라는 걸 상정해서 네, 적당히 엔터키 치고 그 발동하는 단축키 소개했잖아요. Alt 쉼표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적으면 지금은 아니긴 한데 만약에 이 친구가 좀 애매하다라면은 통분 함수 이런 느낌으로 적당히 운만 띄워주면 알아서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보내주는 코드는 여간하면 탭키 쳐서 accept 했을 때 이렇게 받았을 때 여간하면은 요거를 즉시 빨간 줄이 끄어질 만한 그런 거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집에서 한 거보다 좀 더 똑똑한 거를 만들어 줬어요. 그 유클리드 호재법을 지금 써갖고 해줬는데 이건 여러분 코드랑 다를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여러분의 창의력이 들어갈 만한 부분이니까. 아무튼 요거를 따라친다라는 건 사실상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int 괄호 닫고와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건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myInteger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분자를 넣을 수 있고 복사하는 게 되겠죠. 분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런 거 마음에 안 든다라면 여러분이 전부 다 int 말고 myInteger를 쓰도록 통일해서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봐봐요. 요 while문까지가 b가 0이 되는 시점에 a 값이 최대 공약수다. 그게 유클리드 호재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원래 분자 값에다가 분자 나누기 a 최대 공약수로 나눈 거죠. 일단 최대 공약수니까 당연히 나누어 떨어집니다. 저렇게 나누면. 그 다음에 그걸 분자로 다시 담고 분모를 다시 담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통분이 끝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 통분이 뭔지 그러니까 영어로 제가 알파벳으로 통분이라고 적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잘 적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버전이랑 제 버전이랑 달라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무튼 요걸 내가 먼저 만들어 놨다라면 지금 더하기 는 연산자 정의, 더하기 연산자 정의 등등 할 때 이 친구가 알아서 중간에 통분을 호출하게끔 해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 정신이었다라면 오늘 아침에 과제 만들 때 중간에 굳이 통분을 하든 안 하든 대부분은 통과되게끔 아마 잘 만들어놨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통분 자체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통과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보시면 지금 오류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즈 2는 자 봐봐요. 우리가 더하기는 연산자 더하기 그 다음에 뿔뿔 연산자 정의를 적는 게 목표예요. 근데 쟤네들은 되게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더하기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Cout 같은 이런 애들 생각해 봅시다. 걔네는 꺽쇠꺽쇠에서 출력하는 용도지 더하기 빼기 산술적으로 다루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얘네들은 국선 통분, 국선 더하기 는 연산자 같은 것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을 내가 써야 된다. 라면 쟤네들에 대한 연산자 정의를 여러분이 직접 적어 주셔야 돼요. 복사랑 이동은 오브젝트의 권리를 살리기 위해 엔간하면 필요한 거니까 국선 버전을 마련을 해둔 건데 이전까지 다뤘던 친구들 대부분은 그런데 요 페이즈 2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건 그렇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국선 버전이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페이즈 0에서도 그랬고 페이즈 1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그런 약간 추가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면 직접 생성자 정의, 파괴자 정의, 연산자 정의를 적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구조체 이름 잘 적어두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할 건지 맨 위에다 주석으로 적어두고 중간중간에 나 지금 뭐 짤 건지 주석으로 적어두면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기계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 딸깍으로 여러분 적을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왔으니까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산술적인 것들까지 신경 써서 다 완성하시면 제출 가능을 띄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더하기는 연산자 한번 볼게요. 더하기는 연산자. 그럼 이 친구가 만들어줄 거란 말이죠.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준다 이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더하기는 연산자 같은 경우는 자, 봐봐요. 우리가 예를 들면 x는 y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긴 한데 x는 y를 한다고 y 오브젝트가 변경되진 않잖아요. 우항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스트 레퍼런스를 받는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좌항은 바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도를 하면 된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더하기 는도 마찬가지로 계산 결과 좌항 오브젝트 그 덧셈이 끝난 분자분모 변경돼 있는 그 나 자신을 리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L밸류 레퍼런스를 리턴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그거잖아요. 분자분모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원한다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통분을 호출하게끔 그 정도까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하면 요거 더하기 는 연산자 할 때 통분 호출식 한 번만 집어넣어 두면 나중에 이제 더하기 연산자 그런 거 할 때도 이 친구가 필요하다라면 중간에 통분을 하게끔 그렇게 구성해 준다 봐주시면 돼요. 또는 더하기 연산자 정의를 적을 때 요 더하기 는 연산자를 활용하게끔 여러분이 코드를 짜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x 더하기 y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4본을 만들어요. 4본에다가 더하기 는 해서 y를 해요. 그러면 4본에는 x랑 y랑 더한 결과가 담겨 있게 되겠죠? 그 4본을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변경되지 않고 y도 변경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리턴 오브젝트는 덧셈 결과가 담겨 있는 채로 리턴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을 테니까 자,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더하기 연산자 하면 이 친구가 이런 느낌으로 짜준다 이거예요. 위에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짜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특이한 점, 이전에 우리 구경해보지 않았던 게 하나가 지금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 요 괄호 뒤에, 그러니까 연산자 정의 닫는 괄호 뒤에 컨스트 5글자가 지금 묻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일단 지금은 그러려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혹시나 안 붙어 있다면 얘 붙여주시고, 지금 막 뒤에 앞에다가 막 이상한 거 붙여주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explicit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no except라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const라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요런 짜잘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구경하기로 하고, 아무튼 더하기 연산자 생각해보면 좌항이랑 우항 둘 다 변경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덧셈 결과는 어떻게 내가 전달할 거냐, 리턴할 거냐? 방법이 없어요. 제3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긴 지금 result 해가지고 별 디스를 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 별 디스의 형식은 다시금 rational number 형식 L-value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result는 복사 생성자를 호출해서 별 디스, 나 자신의 4번을 지금 만들고 있다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무보출식으로 묶은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걷다가 위에서 만든 더하기 는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result 오브젝트는 내 분자 분모에다가 옆에 친구의 우항의 분자 분모해가지고 더한 결과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result 오브젝트를 리턴하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L-value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냥 앰퍼센드 안 붙은 일반 버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어프로치를 여러분이 여기 밑에다가 더하기 연산자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친구가 아마도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버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석으로 더하기 연산자 두 번째 같은 느낌으로 주석 적어주시면 그러면 인수로 int 하나 적혀 있는 더하기 연산자 정의를 만들어주고 약간 다른 느낌으로 코드를 적어줄 겁니다. 거기서 다시금 여러분이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는 확실히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 최종적으로 뿔뿔하기 직전 값을 리턴하는 게 가능하겠구나. 전체 수식의 계산 결과 값으로 뽑아내는 게 가능하겠구나. 와 같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잘 진행하시면 컨트롤 F5 눌렀을 때 여러분 성공적으로 제출 가능을 띄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뿔뿔 짜는 방법 귀찮다. 더하기 는 1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동작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분자에다가 분모값을 더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4분의 3에다가 분자에 4를 더하면 4분의 7이 되는 거고 그게 뿔뿔에 해당하는 게 맞으니까요. 4분의 4를 더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신 다음에 거기도 여러분 원한다라면 통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거기서 과연 통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자랑 분모가 이미 통분이 완료가 돼 있다라고 치면 과연 분모값을 분자에 더했어요. 그 다음에 통분을 할 필요가 생길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한데 여러분 원한다면 한번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더하기 연산자는 지금 통분을 하죠. 왜냐? 더하기 는을 끝낸 다음에 통분을 하게끔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지금 봐봐요. 우리가 약 1시간 반 정도 시간 들여가지고 지금 설명을 진행을 한 거고 아마 여기쯤까지 오시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걸 나보고 다 치라고 때려칠래. 얼른 회원 가입하시는 친구들 절반 정도 될 거고 이미 그렇게 잘 탑재돼 있다. 이건 뭐 생각보다 잘해주는데 별거 아니네. C++. 뭐 중간중간 이상한 단어들 튀어나오긴 하는데 뭐 그거 우리 기말고사 시험범위라니까 대충 하고 넘기지. 와 같이 기분 좋게 넘기고 제출 가능을 띄워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나왔던 그런 키워드들은 나중에 신경 쓰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만 집중을 해보자 이거예요. 위턴 형식의 앰퍼샌드를 달아줄 때랑 그렇지 않을 때 차이점만 여러분이 살짝 신경 써주시면 거기까지는 우리 중간고사 시험범위라 말할 수 있으니까 그쪽을 신경 써서 한번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우리가 복사 어쩌고 이동 어쩌고는 인수 형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컨스트 레퍼런스랑 알벨 레퍼런스 두 가지로 구분하고 그거랑 관련한 자세한 얘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살짝 한번 기억해 주시고 아무튼 간에 그쪽은 우리가 C++로 프로그래밍 하는 이상 미리 약속돼 있는 규칙대로 인수 형식들 지정해놔야 내 는 연산자가 정상적인 복사 는 연산자, 이동 는 연산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국선 버전을 대체하는 연산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살짝 지켜주시면 무리 없이 이 C++ 세계에서 여러분만의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맨날 똑같이 치는 거다 보니까 우리 기계 친구들이 학습을 오지게 잘 해놨기 때문에 그 친구들 도움 받으면 여러분 뭐 무리 없이 새 거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정도까지 해두고 자 그러면 대충 설명 다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뿔뿔까지 보여드리면 그거는 이제 과제 다 해드리는 거니까 그쪽은 여러분의 마지막 여흥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자 이거 다 됐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지금 얘네들 어느 폴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h 파일 이런 거 붙잡고 우클릭한 다음에 파일 탐색기에서 열기를 누르시면 걔네가 담겨있는 폴더를 탐색기로 열어줍니다. 그다음에 요거 3개 고른 다음에 예를 들면 윈도우 쓰는 친구들 압축 대상에 zip 파일 하면 압축해 주겠죠. 이거 파일 이름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이제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기한 안에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 압축 파일 안에 있는 myheader.h 들고 가서 컴파일해서 실행했을 때 제출 가능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페이즈 2로 해놓고 압축하는 게 낫겠죠. 페이즈 -1로 여러분 테스트한 직후에는 마이너스를 해갖고 테스트했다.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2로 바꿔놓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큰 무리 없이 저도 여러분의 코드를 편하게 채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말씀드려 놓고 그러면 이제 전반부 대충 끝났다 치고 후반부에 이제 요거까지 여러분 잘 챙겨놨다라고 상정하고 5월 12일부터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요 컴프 1, 2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 바퀴 살짝 둘러보고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해 두고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